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회복하지 못하고 9,999만 9천 원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깔딱장이지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폭등장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가격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이 될 때 비트코인 1억 돌파했다고 어떻게 비트코인이 1억이 되느냐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트코인이 거품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 1억이 되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망할 거라고 자산의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억이라는 가격이 올라가도 문제가 되고 내려가도 문제가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되니까 거품이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불과 2년 전에 3년 전에 비트코인이 1억이 되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이 1억이 되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1억이 되니까 어떻게 비트코인이 1억까지 폭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준이 없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얼마나야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1억을 돌파하면 돌파한다고 난리를 치고 1억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호들갑 떨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됩니까? 비트코인은 1,000만 원이 되어도 되고 비트코인은 10억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100억이 되어도 되고 1,000원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입니다. 과거에 제 그런 영상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되기 0이 되기 전에 저는 비트코인 세상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제가 다 사버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비트코인이 한 개 1,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호들러 TV 구독자님들이 비트코인 전부 매수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독자님들이 한 7,000명쯤 되는데 한 사람이 300만 원만 투자하면은 전 세계 비트코인을 다 사버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할 때 우리가 다 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제안이 농담이고 농담처럼 들리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비트코인은 반드시 상승하고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 실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비트코인이 10원으로 떨어져서 비트코인 호들러가 전 세계 비트코인을 전부 다 사버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과 비트코인이 100억이 되기 전에 우리 수중에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요? 비트코인 호들러는 가격이 폭락할 때 가장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비트코인은 50% 하락을 하기도 하고 70% 하락한 적도 있고 거래소의 공포 뉴스도 있었고 시장의 패닉 상황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럴 때 힘이 빠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호들러 입장에서는 진짜로 조심해야 할 상황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급격한 폭등장이 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폭락은 호들러들에게 이미 각오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비트코인은 80% 하락도 있었고 거래소가 파산할 수도 있었고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오면 또 겨울이 오는구나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위로하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하락입니다. 즉 폭락은 공포이지만 예측 가능한 공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폭등은 논리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힘들지는 않은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른 거 아닌가? 이쯤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면 어떨까?
시세 차익 조금만 챙겨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웁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는 그럴듯한 계획 말입니다. 폭등장에서 이 전략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서 1억 5천으로 갈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1억 2천으로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그리고 다시 1억 7천만 원에 팔았다가 1억 5천만 원으로 하락하면 다시 사는 그런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차트도 보고 과거 조정률도 보고 피보나치도 생각하면서 지지선도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팔면은 비트코인을 수량을 늘릴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러분의 그런 계획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팔면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용기 내서 내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현금 들고 기다리죠. 그런데 10% 더 올라버립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20% 더 올라버립니다. ETF 자금 유입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국가가 매입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기관에 포모가 있고, 그리고 시장은 여러분이 기다리던 조정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폭락 공포가 아닙니다. 재진입 불가 공포입니다. 지금 사면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다. 조정이 오겠지. 조금만 기다리자.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이 멈춥니다. 못 삽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인데요. 사람은 자신이 판 가격보다 비싸게 다시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팔았는데 1억 3천이 되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상승 초기일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사람을 두고 더 계속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런 장면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1,000달러를 돌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만 달러가 돌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만 9천 달러가 돌파할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곧 조정이 올 것이다. 지금 팔고 다시 사자. 그러면 그때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폭락은 버틸 수 있지만 폭등은 컨트롤할 수가 없다. 하락은 시간이 해결되겠지만 상승은 기회를 영원히 뺏어가 버릴 수가 있다. 폭락은 자산의 손실이지만 폭등에서의 매도는 수량의 손실입니다. 가격 손실은 회복이 되지만 수량의 손실은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재앙은 예고 없이 닥쳐버립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그때 비트코인을 뺏어가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잘못 예측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반드시 상승장을 맞이할 것인데 그때를 지금 대비하지 않았다가는 허무하게 비트코인을 뺏겨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아무리 급격하게 폭등을 하더라도 나는 안 팔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레였습니다. 빰.